상가, 잔금 대출이 안 될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계약할 수 있는지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방송 이후에 아파트나 상가 분양 계약할 때 상담 직원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된다고 했는데도 막상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이제 중도금 대출 받으려고 은행 가보니까 대출 안 되더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많이들 상담하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방송하려고 합니다. 상담 내용 중 하나 보겠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분양 상담할 때 상담 직원에게 정규직 월급이 얼마고 알바 월급은 얼마라서 연소득 얼마라고 말했더니 상담 직원이 그렇다면 중도금 대출 된다고 해서 분양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했는데 막상 그 시행사에서 소개한 은행에 중도금 대출 신청하니까요, 소득 부족이라는 사유로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은행에서는 알바 월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정부 정책에 의한 대출 제한, 회생신청 및 파상신청 등 수분양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중도금 일자에 을이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미납 또는 지연 시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소득 부족이 수분양자의 귀책 사유로까지 뭐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수분양자 쪽의 사유인 거는 맞으니까요. 분양계약서에 하면 수분양자가 소득 부족으로 중도금 대출 못 받은 것은 분양계약 해제하는 사유가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중도금 대출 안내서에 보면요, 개인 신용도 및 소득 등에 따라 금융기관 조건 불충족 시 대출이 불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 안내문까지 보면 수분양자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계약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요? 상담 직원에게 정규직 월급이 얼마고 알바 월급이 얼마라서 연소득 얼마라고 말했더니 상담 직원이 그렇다면 중도금 대출 된다라고 해서 분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상담 직원과 이런 상담을 했고 상담 직원이 그러면 중도금 대출 된다고 했느냐를 어떻게 입증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 사례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자 수분양자가 상담 직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따지니까요, 상담 직원이 그 정도 소득이면 되는데 이번 은행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분양자가 계약 해지하면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사례를 상담하면서 판례를 검색해 보니까요, 계약금 반환을 달라는 수분양자가 승소한 경우보다 패소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분양계약서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소득 부족이거나 수분양자 개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른 뭐 대출 제한의 경우에도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양 상담할 때 상담 직원이 중도금 대출 된다고 했을 것은 같은데 이걸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상가 분양 받으시려는 분들은요, 은행 가서 대출이 얼마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상가 분양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 대출이 안 되면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딱 한 줄짜리 특약을 분양 계약서에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분양 계약서에 적는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말
고지고대로 믿고 분양계약서는 그런 걸 적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분양계약서는 물론이고요. 모든 계약서에는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은 있을 수 있지만요. 적으면 안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분양자가 그런 건 분양계약서에 적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면요. 이 술주법 방송 보여주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적어달라고 하세요. 자신에게 중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 넣는 것, 그게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한두 줄의 내용을 적어 넣느냐 안 적어 넣느냐에 따라서 계약금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적어 달라고 하니까 분양계약서가 아니라 분양대행사 사장이나 직원이 자기 명의로 각서를 적어주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분양계약서가 아니라 분양대행사가 각서로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사는 자력이 있지만 분양대행사는 자력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분양대행사가 적어준 각서 내용으로 시행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요. 분양대행사가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았는지 입증하거나요. 시행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소송이 복잡해지고 입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분양대행사 각서를 믿으면 안 되고 분양계약서에 적어달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끝내 분양계약서에는 적어줄 수 없다 하면요. 그럼 간단합니다. 그건 분양직원의 설명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 직접 가서 중도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분양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술술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